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조종자 필기 영역 23년도 A형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중에 틀린 거 물어봤네요. 4번의 무인 비행장치 보시면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만으로 비행하는 비행장치라 되어 있죠. 무인 비행장치는 원격 조종 그리고 스스로 비행되는 비행체를 무인 비행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초경량 비행장치에 기체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봤네요. 비사업용의 최대 이륙 중량 2kg인 무인 멀티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 기체는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2번.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지방항공청장, TS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국토부 장관 이 세 가지 업무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 인증 예외 대상으로는 지방항공청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4번 보시면 길이 8m 딱 보면은 정답을 골라야겠죠. 무인 비행선은 12kg, 자체 중량 12kg 그리고 길이 7m 이하 기체는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가능한데 둘 중 하나라도 오버를 하면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비관제 공역에 속하는 공역은 F하고 G가 비관제죠. 그래서 정답 4번.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모든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25kg 이하 기체는 드론 공원 같은 데서는 특히 비행 승인 없이도 비행 가능하죠. 잘못된 거는 3번.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보험가입 신고서에는 기타 운용 인력에 대한 주소와 성명을 포함해야 된다. 여기서 기타 운용 인력은 드론으로 따지면 우리가 드론을 비행해서 뭐 방제를 한다고 치면 방제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전선줄 부딪히는 사고랑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사고거든요. 부딪히기 전에 깃발 들어주는 사람, 그게 기타 운용 인력이에요. 우리 주차할 때 주차하기 조금 힘들 때 친구나 이제 가족들 조수석에 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차 잠깐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험에 가입하진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 기체에 관련된 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가입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드론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착륙장 설치 허가 신청. 이착륙장을 설치를 할 때 나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규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착륙장에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했다. 그리고 그 땅이 내 거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설치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청문을 통해 청문은 이착륙장 허가 취소나 사업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이착륙장 허가 취소 요 경우를 빼고는 청문하는 거 아닙니다. 처벌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주류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착륙장은 다른 거겠네요. 처벌 금액이 가장 큰 거를 고르세요.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고 3차 이상 위반한 경우는 30만 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1차는 200, 신고번호 표시하지 않고 3차는 100, 시정조치 명령 1차는 250. 정답은 4번. 모터가 고장났을 때 기체 반응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옥토코프터 모터가 고장날 경우 제자리 호버링 가능하죠? 바로 정답 나왔네요. 프로펠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는 프로펠러의 단위 여기 적혀져 있는 건 인치로 적혀 있고요. 프로펠러에서 피치는 가상의 유체 내에서 프로펠러가 이루어졌을 때 모터 회전수가 아니라 실제로 회전했었을 때 그 모터의 회전수를 말합니다. 모터 회전수가 아니라 그 전진한 거리를 말합니다. 모터의 회전수를 얘기하려면 KV를 얘기를 해야겠죠.
오토의 재질이 우드인 경우 플라스틱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우드는 조금 더 싸겠죠. 물론 경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빠른 속도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 고피치 프로펠러 사용하는 거 효율이 좋다. 고고 저저 고속 비행은 고피치, 저속 비행은 저피치 프로펠러가 효율이 좋습니다. 리포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사항 옳은 거 물어봤네요. 폐기할 때는 소금물에 담가서 방전시킨다. 바로 나왔네요.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여러 기체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산소는 다른 기체들에 비해 가벼워서 높은 고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는 비교적 낮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겁거든요. 다른 기체들보다 무거워서 주로 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공기 밀도가 적어졌을 때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공기 밀도가 적어졌다는 것은 여기 그 우리 항공기 일반 어디 다른 나라 갈 때 타고 가는 비행기 생각해 보면은 공기를 엔진이 빨아들인 다음에 내보내면서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위로 뜨는 거고. 근데 밀도가 적어졌다는 말은 이 공기 들어가는 양이 적어진다. 즉 나가는 양도 적어진다. 그래서 추진력이 감소하겠죠. 근데 2번 보면 추력이 증가한다 돼 있죠. 정답은 아닌 거니까 2번. DC하고 BLDC 모터 차이점 설명으로 옳은 것은 BLDC, 브러시리스 DC는 변속기가 필요하다. 바로 나왔네요. 20번 베르누이 정리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베르누이는 전정동 그리고 니은 이응 이거 이코르표 같다라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옳은 건 3번. 항공정보와 공역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이착륙장하고 비행장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관제탑은 9.3km 이내고요. 비행금지구역 틀린 거를 고르세요. 울산이 아니라 울진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A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속적인 단어를 몰라서 이제 틀리실 수는 있긴 한데 영속적인이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영구적인. 그래서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담은 간행물이다. 맞는 말이죠. 노탐의 발행 기간 중 옳은 것은 제한하고자 하는 그 고객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에는 해줘야 되고요. 유효 기간은 그 발행을 했었을 때 유효 기간은 3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멀티콥터 조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헥사콥터는 피치가 CW 4개, CCW 2개 짝이 안 맞죠? CW하고 CCW 개수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태풍의 눈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 태풍의 눈은 5m/s 이하의 미풍이 부는 그나마 태풍에서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폐년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를 고르세요. 물어봤네요.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서 동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백산맥 있는 쪽 보면은 동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갑고 동해 바다가 있잖아요. 차갑고 습한 기단이 올라가다가 태백산맥이 너무 높으니까 비를 다 쏟아내고 이렇게 넘어가서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 돼요. 그래서 동해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온은 해양성 열대이며 폭염을 가져온다. 북태평양 기단 골라주시면 되고요. 열대에서 만약에 장마에 대한 내용 나왔으면 오후측후에 고르시면 되는데 없죠. 그래서 북태평양. 상공의 풍향과 전선이 뻗쳐있는 방향이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 형성되며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전선. 정체전선, 러시아워, 정체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 중 틀린 거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은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증발에 의해 포화에 이르러 수증기가 은결 또는 빈결됨에 따라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단열 냉각 현상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게 구름이기 때문에 하층운부터 상층운의 고도로 수직으로 발달하는 말 있죠. 그러면은
수지군 골라주시면 되고요. 구름의 종류다. 틀린 내용은 저군. 저거는 CE가 아니라 CU입니다. CU. 지면에 접해 있는 공기층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 안개가 발생하는데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아닌 거 물어봤네요. 복사, 이류, 활승,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 맞고요. 전선 안개는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교재에 보면은 바로 나와 있죠. 뇌우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세 가지 조건에 틀린 것은 뇌우, 구름이죠. 구름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아야겠죠. 뇌우 발달 과정에서 성숙 단계의 하강기류는 여기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최대로 유출되고 발산된다. 이 내용 보면은 바로 다운버스트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이크로버스트에서 맞는 것은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 내용 같이 짝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은 무엇인가? 얼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나 습한 공기가 있어야 하며 팽창 증발 등으로 영하 이하로 냉각되어야 한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건 구조 착빙과 유도 착빙이죠. 요거는 저희 교재 보면은 그대로 내용 있는 거를 이제 빼서 여기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교재만 잘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도 착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유도 착빙은 그 항공기 보면은 이렇게 엔진 있었을 때 공기 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그리고 공기 나가는 여기 부분에 얼음이 끼는 것 착빙이니까 얼음이 끼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공기 흡입구 착빙은 엔진으로 들어가는 동력을 공기를 차단시키는데 동력이 감소하겠죠. 틀린 건 4번. 해무가 발생하는 기상 조건. 해무는 바다 안개예요. 바람이 불면은 안개가 생길 일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A형이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B형에서 뵙겠습니다.